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최근에 나노 바나나라던가 아니면 영상 생성 AI라던가 실제로 이 비주얼라이즈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손쉽게 바꾸는 AI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작은 모델로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엄청나게. 즉 결국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1일에 따끈따끈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AI의 컴퓨팅 용량을 획기적으로 무려 1000배까지 압축해도 이 물리적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AI 모델을 살짝 압축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최대 1000배까지도 압축하면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마치 나노 바나나가 그대로 원래 있는 사람을 유지하듯이 움직임을 그대로 피처를 잘 익스트랙션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컴퓨팅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이런 것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논문입니다. Lost in Latent Space. 제가 Latent Space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만 아주 설명드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에뮬레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한번 스터디해봤다라고 추상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1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카이브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환경에서 이런 가상 공간 속에서 뭔가 대신 해보는 작업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 이거 해봤자 공장에 있는 거 절대로 따라 구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어차피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컴퓨팅하는 순간 현실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만 번, 100만 번, 1억 번, 수억 번을 해가지고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도 무선으로 전파를 쏘는 건데, 그 쏘는 것들을 실제로 얘들이 전파가 산에 반사되고 빌딩에 반사되고 해서 어떻게 기지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 전자파가 전송되는 것을 따른다기보다는 이 페이딩 채널을 어떻게 겪느냐, 이 채널이라는 것을 모델링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특히 이런 물리학에서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저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박스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저렇게 박스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들, 저거를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느냐의 영역, 그리고 이게 컴퓨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 할 수 있는데, 최근에 AI,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서 이런 시뮬레이션의 한계의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수치적인 시뮬레이션은,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도 구글 딥마인드의 날씨 예보 예측 AI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예전에 날씨 예보를 할 때는 이제 수치적으로 어떤 모델링된 컴퓨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내일의 날씨는 어떨 거고 다음날은 어떨 거고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고 태양풍을 예측한다라든가 핵융합을 발전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사이언스 분야, 특히 과학 분야에서, 공학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제안하는 아이디어라든가 검증할 때에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된다라면은 훨씬 더 현실에 유사하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고정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 세계를 반영하려면은 엄청난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비주얼라이즈 된 거는 3D, 특히 물리적인 어떤 인터랙션, 저렇게 박스가 넘어질 때 박스끼리의 어떤 중력 작용이라든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 다 컴퓨팅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너무나도 빡셌는데, 이게 AI로 오면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계산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훨씬 멀리 예측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점차 누적이 되면서 점차 이게 실제 물리 현상은 약간 괴리가 생기는 이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분포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많은 학습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회색 보기 트레이닝인데, 실제로 테스팅할 때는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AI 모델이 주어진 학습 모델을 통해 가지고 통계적 분포에 최적화해 가지고 훈련을 해 놓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점차 이제 괴리가 생기면서 추론을 할 때는 반복적으로 할 때 예측 결과가 점차 이 학습한 데이터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정확하게 뭔가를 내놓을 수가 없는, 즉
시뮬레이션 모델이 점차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계속 치다가 실제 환경에 딱 갔을 때 수능을 딱 치면 이제 계속 이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기존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에뮬레이터를 토대하고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분포가 점차 벌어지면서 트레이닝 된 것과 실제로 추론할 때의 이 모델 자체가 서로 약간 달라지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정확히 이런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시프트 되어 있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되어 있는 요거를 옵티마이즈 된 상태로 추정하니까 점차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2D, 3D와 같은 이미지 그리고 입체적인 우리 환경을 모사할 때 특히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 논문 제목에서 나온 이 디퓨전 모델 관련된 건데요. 디퓨전 모델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이게 뭔가 노이즈로 섞여 있는 것으로부터 텍스트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 뭐 라쿤, 제 라쿤 맞나요? 저 동물을 텍스트 하면은 점차 노이즈로부터 살살 벗겨내면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추론이 이렇게 가능하느냐? 텍스트를 처음에 입력을 했을 때에 학습시킬 때부터 원래는 예를 들어 저런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에 대응되는 텍스트라고 하는 것에 점차 노이즈를 섞어가면서 살살 넣어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추론할 때는 노이즈가 낀 상태에서 다시 점진적으로 제거하면서 원본을 복원하는 저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역방향까지 거치면서 통계적으로 그럴싸한 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인코더라고 하는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물리 현상을 압축해서 여기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 데이터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만을 여기 남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마치 이거의 어떤 그림자만 본 것처럼 이런 특성들만 나눠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남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인코더라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다시 압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복원해내는 과정으로서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요 공간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원래 우리가 어떤 뭐 분자 구조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호랑이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렇게 살 담아서 에센스만 압축해서 넣어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미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디오가 된다고 합시다. 혹은 아까처럼 뭐 공장에서 이렇게 박스가 무너지는 이러한 공간들을 죄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잠재 공간 속에서 어떤 물리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물리 데이터를 잠재 공간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은 훨씬 적은 계산량으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오토 인코더가 처음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인코더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해갖고 레이턴트 코드 안에 넣어놨다가 다시 디코드 할 때 요거를 복원해내는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구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미지를 인코더해서 들어가서 레이턴트 코드로 바꿔서 압축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차원의 이 원본 데이터는 결국 이 하나하나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이 픽셀 하나하나를 노이즈를 섞어가면서 확산 모델을 돌리게 되면은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이 이 레이턴트 코드로 압축되어서 담겨야 되는 상황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디퓨전 모델을 쓰고는 싶은데 얘가 너무 컴퓨팅을 많이 드니까 그냥 얘의 핵심 정보만 요 레이턴트 코드에 남겨놓고 요 안에서 디퓨전 모델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 바깥에서 수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노이즈 섞고 하는 거를 바깥에서 이 이미지 자체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레이턴트 코드 안에 들어가서 압축된 상태에서 디퓨전 노이즈 썼고 이 짓을 해보니까 굉장히 압축이 잘 되면서도 잠재 공간의 정보를 다시 원본으로 복원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논문에서도 이게 피겨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어떤 뭐 특정한 패턴을 가진 이미지가 갖고 있는데 요거를 인코더로 압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노이즈를 점차 섞어가는 과정에서 디퓨전 모델 이렇게 하면은 점차 이렇게 망가져 갈 수가 있는데 이 인코더 과정을 통해서 이 고차원적인 어떤 정보들을 굉장히 저차원으로 압축해서 레이턴트 공간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 잠재 공간에 있는 놈들 요 안에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압축한 다음에 다시 디코더로 복원을 해낼 때 압축되어 있는 걸 토대로 다시 거의 유사하게 복원해낼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면 다른데 약간 좀 비슷하게 느낌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피처들을 잘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인간
인간이 느끼기에 물리적인 어떠한 특성들도 잘 압축해서 굉장히 많이 압축할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압축하는 만큼 그만큼 컴퓨팅 자원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 바깥에서 고화질로 수행이 되어야 할 디퓨전 모델이 요 안에서만 피지컬한 내용들을 쫙쫙쫙 뽑아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원래 예를 들어 굉장히 고차원의 뭐 예를 들어 512 x 512 같은 거대한 픽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잠재 공간에 넘어와서 예를 들어 16 x 16으로 작게 낮춰가지고 압축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GPU 자체에서 메모리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더불어서 계산해야 될 것 자체도 굉장히 압축돼서 계산될 수가 있으니까 1000배까지 압축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갈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피겨 3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웃긴 게 압축률에 따라서 얘네들의 정확도를 한번 본 거거든요. 이게 MSE가 이제 민스퀘어 에러니까 에러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1000배까지 압축하고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떨어지는 경향성은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확실히 에러가 많이 압축하면은 압축할수록 당연히 원래 원복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시 복원해내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 이게 진한 실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압축한 애들이거든요. 여기에 에러율이 거의 근접해서 붙어있는 거 보이십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많이 압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많이 압축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 320 압축이라던가 1280 이렇게 압축 많이 한 놈들이 있으면은 요 에러율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뮬레이션 해내는 거를 봤을 때에 통계적으로 더 그럴싸한 모델을 잘 보이더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계산을 해낼 때의 시간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뮬레이터로 그냥 하면은 10초나 걸리죠. 근데 기존의 디퓨전 모델을 픽셀 단위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1초 이렇게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근데 뉴럴 솔버라고 하는 요 신경망 솔버라는 게 기존의 방식이죠. 이 신경망 솔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시프트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긴 빠른데 13ms 이렇게 빠르긴 빠른데 점점점 이게 누적돼가지고 에러가 계속 쌓인다. 그럼 장기 예측 결과가 부정확하겠죠. 반면에 디퓨전 모델은 시간에 따라서도 그 오차율이 점차 줄어든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레이턴트 안에서도 처리가 되니까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져온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더라도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디퓨전 모델이라는 이 까만 선 있잖아요. 이 까만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겹쳐서 보이던데 얘네보다도 이 에러가 누적되는 것이 더 낮게 유지가 되면서도 굉장히 많이 압축해서 이 실선들이 더 에러율이 낮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결국은 고차원, 그러니까 이미지 상에서 디퓨전 으로 뭐 노이즈 넣고 다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압축을 한 다음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가지고 와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미 인코드해서 가져와서 이 안에서 디퓨전 모델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도 결국은 이게 어떤 샘플링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예측 결과보다 훨씬 더 실제 현상에 더 가깝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샘플이 몇 개밖에 없어도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컴퓨팅이 그만큼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마치 뭐 내비게이션이 뭔가 GPS 신호가 약하면은 주변 지형 지물 정보를 대충 알고 있으면은 경로를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조금만 정보가 없을 때, 그러니까 GPS 신호가 잘 안 잡힐 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겠고, 앞으로 뭐 일기예보라든가 아니면 뭐 우주과학에서 태양풍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예측을 할 때에 고차원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압축을 한 다음에 인앱을 시키면은 컴퓨팅을 훨씬 더 덜 들이면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현실을 그대로 바로바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이라든가 뭐 디지털 트윈 같은 바로 실시간으로 뭔가 정밀적으로 조절을 하고 뭐 공장을 이제 운용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뭐 슈퍼컴퓨터를 며칠씩 걸리던 거를 지금 어떤 개인 연구자가 뭐 좋은 컴퓨터 한 대만 사가지고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좀 정밀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디퓨전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런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굉장히 좀 잘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고차원적으로 압축한다기보다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잘 이제 만지고 뒤지고 하면은 훨씬 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GPU도 덜 소모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